이제 파이널 보이싱 작업을 실시합니다. 파이널 보이싱에서는 깊은 니들링보다는 1에서 4mm까지의 얕은 니들링으로 정교하게 작업해갑니다. 음의 폭, 음의 길이, 고른 음색, 음량 등 종합적인 소리를 들으며 명확한 기준을 통해 체크하며 작업합니다. 피아노에서 발생하는 각종 잡음들은 피아노 보이싱 작업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해머에서 발생하는 이상배음과 경직된 펠트 조직으로 인한 잡음들은 대부분 정음 작업을 거치며 상쇄되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의 진동부에서 발생하는 이상배음과 간섭배음들은 쉽게 없앨 수 없습니다. 그중 듀플렉스 존에서의 이상배음은 쉽게 고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멜로디 라인의 어떤 성부라고 보시죠. 멜로디 라인. 중음, 저음들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음질이 조금 개선된다고 확 달라진다? 조금 죽었다고 확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멜로디 라인에서는 현작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뒤에 두플렉스 스칼라라는 걸 달아놨거든요. 근데 두플렉스 스칼라가 그러니까 사운드 보드가 이렇게 약간 아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치형으로 곡면이 되어 있는데 거기 브릿지가 걸려 있잖아요. 브릿지가 그래서 이렇게 비틀리거든요. 곡면을 따라서. 그래서 고음 쪽은 앞으로 쓰러져 내려와 있고 저음 쪽은 이렇게 뒤로 꺾여 있어요. 이렇게 꺾였어요. 그래서 딱 꺾여서 이게 딱 경직성이 부여되는 부분이 멜로디 라인 딱 여기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워낙 소리가 좀 빈약하고 다채로움이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두플렉스 스칼라라는 걸 대부분 회사들이 다 장착이 되고 쓰고 있는데 그 두플렉스 스칼라라는 게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깨지는 소리, 짧은 소리, 날카로운 소리, 그리고 컨트롤을 하고 싶으나 컨트롤되지 않고 자기 혼자 튀어버리는 소리들을 너무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점을 두고 생각하는 부분, 그 두플렉스 스칼라가 장착되어 있는 부분, 멜로디 라인 부분, 그 부분을 그러니까 충격이 과하게 오면 울리는 이 현 부분에서 울려야 되는데 그 진동이 두플렉스 스칼라 앞부분을 타고 와버려요. 그래서 조일이 풀린 듯한 소리, 자기 혼자 튀면서 그리고 깨지고 날카롭고 좁은 소리가 거기서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중음이나 저음들을 살짝 저하시키더라도 그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피아노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운베어링 공명 부분의 처리는 펠트를 재단하여 끼우면 감쇄하지만 공명을 제약함으로 울림이 짧아지게 되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을 충분히 파악하여 공명을 방해하지 않는 잡음 처리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해머 파일링 시 타연점의 정밀한 가공을 통해 해머가 타연 시 현으로부터 정확히 직각으로 타연하게 하고 해머의 현전면의 시점이 사면에 대해 정확히 일치하게 파일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조율 시 현의 장력을 정확히 발연부와 공명부에 걸쳐 평행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현과 해머의 레벨링을 최대한 정확하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 음에서 개별적으로 한 현의 음을 듣고 상이한 음을 체크하여 니들링 작업을 실시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랜 경험과 연구가 동반되는 정밀한 작업이므로 꾸준히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보이싱 작업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치가 달라질 수도 있고 정음이라는 것이 어떤 정답이 있을 수 없고 방법 또한 다양할 수 있습니다.
보이싱 작업을 하다 보면 귀의 피로도에 의해 장시간 작업하는 것이 힘들고 현재 상태에서 좋은 소리라고 인식했던 것이 나중에 들었을 때 의도와 다른 소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니들링 작업 시 탄성이 변화되는 시간을 고려해 여유롭게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보이싱에서는 바늘 1개의 피커로 해당하는 현자국 주변을 신중히 니들링합니다. 소리에는 방향성이 있어서 왼쪽 귀로 들었을 때와 오른쪽 귀로 들었을 때 느낌이 다르고 앉아서 쳤을 때와 서서 쳤을 때 소리가 다르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알맞은 음색을 찾습니다. 보이싱 작업은 이론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되 수 없는 경우의 수를 동반하므로 찌르는 위치와 깊이 등 다양한 방법을 경험적으로 습득해야만 하는 작업입니다. 피아니스트의 다양한 요구와 각기 다른 피아노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피아노가 놓여져 있는 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작업이니만큼 좀 더 다양한 방법론을 연구하여 준비하는 기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머의 표면을 막대형 샌드페이퍼로 정리합니다. 특히 해머 타연점 뒷면의 거친 해머 조직은 음색을 탁하게 하므로 매끈하게 정리합니다. 타연점 부근의 미세한 양모 보풀은 전기 면도기를 이용하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지금까지 파이널 보이싱 작업을 설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음색, 음량, 음의 길이, 음폭 등 다양한 부분에서 모든 건반 영역에서 균일하게 표현될 수 있게 작업합니다. 이제 시프트 페달 보이싱 작업을 시행합니다. 정상적인 포지션에서의 정음 작업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시프트 페달을 밟고 시프트 타점에 대한 정음 작업을 합니다. 스타인웨이 같은 경우 보면 타연점이 줄이 여기 3선이 있으면 해머가 이렇게 맞는 가운데 정도 맞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많이 비틀어져 있죠. 결국 우나코다 페달, 이거 시프트 페달의 목적은 두 줄을 때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두 줄을 때리는 게 목적이고 두 줄을 때릴 때 나머지 한 줄이 같이 공진해서 살짝 둥 할 때 얘가 공진을 살짝 늦게 하는 시간차, 그걸 쓰고자 하는 게 우나코다의
기본적인 목적이거든요. 음량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음량을 변화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음색을 너무 극적으로 바꾸면 저는 참 좋았거든요. 근데 음색을 극적으로 바꾸니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 선이 갑자기 달라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물론 사용하시는 분이 어떤 음색을 원하시는 것도 다르겠지만 음량을 줄이는데 기본적으로 목적을 두지, 음색을 너무 많이 바꿔버린다? 거기에 따라서 좀 거부 반응하시는 분도 많으시니까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아노라는 게 만약에 한 사람이 자기 악기만 사용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죠. 근데 오늘은 그 음색의 변화가 극적으로 좀 더 많은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내일은 음색의 변화가 조금 덜 되고 음량이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니까, 그래서 그걸 한쪽으로 너무 몰아놓기에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개인 악기라면 충분히 상의하고 음량을 줄이든 음색을 줄이든 뭔가는 할 수 있겠죠. 먼저 시프트 페달을 밟아 A49나 A61의 각 왼쪽 현이 해머에 의해 처지지 않게 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상 위치의 현자국 외에 2개의 현자국이 더 나타날 것입니다. 정음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타건하며 고르게 발음되도록 거친 음을 부드럽게 니들링 작업합니다. 니들링 시에는 지금까지의 보이싱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며 작업하고, 시프트 타연점이나 주변을 얕은 깊이로 니들링하여 작업합니다. 파이널 보이싱의 마지막 작업으로 슈가링과 찹스틱 작업을 시행합니다. 슈가링은 말 그대로 해머의 타연점 부근이나 필요에 따라서 타연점을 아주 가벼운 니들링으로 탄력을 주어 풍성하고 고른 피아니시모를 구현해내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니들의 깊이를 1mm 이하로 작업하며 타연점 부근으로부터 중심축까지 조심스럽게 작업합니다. 파이널 보이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는 이제 이 찹스틱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액션을 집어넣은 그대로 거기서 작업을 다 이루지. 그리고 개별 검사하는 거 그 중요한 거고. 세 선 중에 건반을 눌러 가다 보면은 소리가 좀 빈약하다든지 아니면 너무 싱 하는 소리가 난다든지, 그러면 세 줄이 다 싱 하는 게 아니고 두 줄 중에 하나만 싱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외지를 꽂아서 검사할 때 외지를 깊게 꽂으면 좀 상황이 달라져. 왜냐하면 외지를 꽂으면 줄이 이렇게 간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어진 상태에서 해머가 때릴 때 소리하고 제대로 놔둔 채로 때리는 소리가 다르니까. 그럼 조율사가 판단을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 이제 내 방법인데 이 손톱은 땀이 안 나요. 그래서 손톱을 대면 두 줄을 맞고 한 줄씩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외지를 꽂으면 줄 간격이 벌어지면서 이쪽 타연점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 잡음이 나는 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으로 이렇게 잠깐 누르면은 이제 그런 변화는 없이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 단점을. 그렇게 해서 그 줄 자국에 해당되는 부분만 찹스틱으로 다스리면 세 선이 똑같이 음색이 같아지면서 요 합이 아주 파워가 좋아지는 그런 방법. 찹스틱 니들링은 액션을 피아노 안에 두고 건반을 타연해가며 직접적으로 현 사이의 공간에 찹스틱을 넣어 해머의 추가 보이싱을 하는 작업입니다. 액션을 넣었다 뺐다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상당히 정밀한 정음 작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3현 중 2현을 뮤트시키며 한 줄 한 줄의 음을 들어보아 세 현이 같은 음색이 나도록 하는 정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도핑을 할 때 다른 것보다 그냥 힘의 집중력을 높여주는 방법. 일단 힘의 집중력을 해머 가지고 있는 텐션으로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으면 너무 좋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도핑을 통해서 어느 정도 더 힘의 집중력을 끌어주고 나면 그게 회사마다 다른 방법이겠죠. 뭔가 조금 더 취약한 부분들을 더 힘의 집중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 그건 회사마다 그 자기 악기의 특성에 맞게끔 하겠죠. 도핑 처리하는 위치를 놓고 보면요. 우선 위에서부터 보면은 피아니시모에서 좀 답답하거나 뭐 이럴 때 좀 정점에다가 좀 강하지 않은 경화제를 좀 아주 소량으로서 좀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해머 좌우측에 우드 위에 부분을 뭐 이렇게 한 방울 정도의 경화제를 사용을 해서 뭐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뭐 포르테로 했을 때 약하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어깨 부분 밑에 화스너핀 있는 주위에도 뭐 경화제 도핑을 좀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뭐 피아노 부분에도 뭐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현재 나고 있는 소리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점에 아주 소량으로 사용을 할 때는 그 콜로디온을 좀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양쪽 해머우드 좌우측에 사용하는 거는 자폰락 종류의 농도가 뭐 한 2% 내지 3% 정도의 경화제를 좀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스너핀 주위에 사용을 할 때는 한 20% 농도가 한 20% 정도 되는 경화제를 좀 사용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뭐 알코올도 같이 희석을 좀 하고요. 이제 증발을 빠르게 도와주게 하는 이제 에테르라고 하는 약품도 이제 화학 약품도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콜로디온 뭐 한 20 정도요. 그 다음에 그 알코올 순도가 높은 알코올 뭐 한 10% 정도. 에테르가 한 뭐 70 정도 되겠네요. 먼저 과도한 니들링으로 인해 해머 펠트의 인장층이 파괴되어 탄력이 떨어지거나 파워라인이 끊겨 충분히 힘있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때는 해머의 어깨 부분에 도핑을 하여줍니다.
해머의 타연점 표면이 습도로 인해 부풀어 있거나 다른 이유로 단단하지 못하여 충분히 밟지 못할 때는 타연점에 도핑합니다. 니들링 작업을 하였음에도 타연점 밑에 충분한 파워라인이 형성되지 못하는 때는 해머의 옆면 해머우드 위쪽에 도핑을 합니다. 우드 끝에 우드 끝 부분 거기다가 해요. 측면 해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측면에서. 근데 거기 너무 듬뿍 칠하면 이게 스며 올라가 가지고 표면까지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표면은 안 나갈 만큼 밑에 대서 이렇게 올려보고 어느 만큼 올라가면 여기서 멈춰야 되죠. 해머의 회순화 부분은 힘의 탄력 작용을 도와주는 받침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의 경도가 약하면 충분히 탄력적인 소리가 되지 못하므로 필요시 도핑합니다. 사면 중 한 개의 현이 약한 소리를 내면 한 개의 현에만 미세하게 도핑을 하여 균형을 맞춰줍니다. 피아노의 해머는 각 부위마다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경도나 인장 강도가 있어야 합니다. 애초에 해머가 충분한 경도나 인장 강도가 구성되도록 제작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사용하면서 경도나 인장 강도가 파괴되었다면 일정 부분 복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해머 도핑 작업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도핑은 해머의 탄력을 저하시키고 정음 작업 시 작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도핑의 종류와 양, 작용 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제와 용매에 대해 대략적으로 소개합니다. 자폰락 등 레커 계열의 용제는 사용처에 따라 5%에서 25%까지 농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사용합니다. 용매로는 라카시너를 사용합니다. 콜로디오는 에틸에테르 70%, 공음용 100%에 에틸알콜 10%, 콜로디온 20%를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그 밖에 셀룰로이드계를 아세톤에 희석하거나 건반 한 개에 해당하는 아크릴 7에서 10g 정도를 아세톤 1리터에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연주장에서는 10년, 그러니까 연주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10년 주기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독일에서 쉐터를 스웨터를 하나 좋은 걸 샀어요. 예쁜 거. 근데 그게 아직까지 새 거 샀을 때처럼 부드럽고 뽀송뽀송하고 잘 됐을까요? 저는 겨울에 그 스웨터를 매일 입은 것도 아니고 아낀다고 몇 번 입고 드라이 클리닝 맡겼다가 고이고이 잘 여름에는 입지 않죠. 당연히 잘 보관했어요. 하지만 그 울의 재질이 10년이 지나면 분명히 퍼석해지고 유분도 빠지고 뭔가 변했을 거예요. 근데 피아노 해머에서 오는 반응도 그 울 스웨터를 만드는 재질과 똑같은 울이거든요. 얘는 겨울에만 쓰는 게 아니라 여름에도 써요. 그리고 매일매일 써요. 그리고 매일매일 연주자의 요청에 따라서 무언가를 또 계속 조금씩 바꿔요. 얘가 가지는 피로도, 얘가 가지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제가 장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재질이 가지는 어떤 특성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피아노의 해머 보이싱에 대한 작업을 소개하였습니다. 좋은 음질의 피아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조율사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완성된 보이싱 작업도 시간이 지나면 기후적 요인이나 사용감으로 인해 변화하게 됩니다.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연주에 지장이 없는 악기로서의 가치를 유지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힘들게 만든 영상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리빌트의 세계란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급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 제작에 물심양면 지원해주신 삼성문화재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